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마지막 1차 강의입니다. 그래서 전범위 모의고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OT를 할 건데 뭔 또 OT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OT는 이전의 OT랑 다르게 정말 이 수업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OT 부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까지 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진도별 모의고사까지가 진짜 강의고 그때 강의가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선생님들은 이 문제지를 풀면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알진 못하는데 대다수를 알아요. 해설지를 보게 되면 해설지를 보면 거의 내용을 알고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설을 하고 하면 모의고사 강의는 사실은 자질구레한 얘기를 딱 빼고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모의고사 강의는 2시간이면 끝나요. 그죠? 네, 끝나요. 근데 지금 제가 그래도 시간을 막 4시간 잡아놓고 막 이랬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해설 강의가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총복습하는 부분들이 반복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복습시켜주기 위해서 잡은 거고요. 모의고사 해설 그 자체만큼은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될 수도 없고요. 이 내용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진도별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에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소화했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전범위 같은 경우에는요. 한 장에 들어가는 문항수가 많지 않아요. 많지도 않고 물어보는 개념 또한 매우 적어요. 매우 적고 심지어 그게 가장 적었던 해가 언제냐면 2021년도예요. 그래서 2021년도 문제를 내신 이게 그러니까 평이 다 다르잖아요.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가가 다 다르듯이 예를 들어서 예전 18년 문제를 보면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 19년 문제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찾아만 쓰고 단답만 있었던 아주 쉬운 형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좋은 문제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게 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9추를 지나서 20 잠깐 걸쳤다가 이제 21로 오면서 19추와 21에서 나왔던 현상들은 뭐냐면 서술형 문제를 굉장히 많이 물어봤는데 그 서술형이 가장 도드라진 게 2021년이었고 21년 문제는 혹자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문제 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낼 문항이 없으니까 문항에다가 계속 서술만 붙여나가면서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진짜 요렇게 내고 그러면 또 일부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거 임용고시를 수강하고 있는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들조차도 의견이 갈리는 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선생님들은 이게 뭐야 뭐 하자는 거야 라는 선생님들도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막 엄청난 것들을 요구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측면이냐면 이게 예전처럼 하나하나 단답식을 물어보지 않고 계속 문제를 낼 때마다 사례와 관련지어 라는 단어를 계속 쓰면서 그쵸? 이유를 쓰시오, 판단하시오, 설명하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럴듯해 보이고 이제 이걸 적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답 그냥 의사결정 바른 인성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좀 더 에너지가 많이 투여가 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서술형의 에너지가 더 많이 투여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시하기, 촉진하기, 지원하기 이런 것보다 좀 더 많은 에너지가 투여가 되다 보니까 내 에너지가 투여된 만큼 이 문제가 좋은 문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쁜 쪽에서 이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자면 뭐냐면 꼴랑 그 문제 개념 하나 쓰라고 하고 이유를 적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얘에게 3점이 부여가 되고 그리고 이 밑으로 가가지고 7대 한정 같은 거 하나 내고 2점이 부여가 되고 이러면서 5점을 챙겨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2021년도 문제에 따르면 물어본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 문제지를 한번 펴서 보세요. 물어본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 큰 문제 하나당 진짜 한 2문제 정도가 다예요. 문제가 될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모의고사,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출을 따라가잖아요. 기출 형식을 따라가야 되는 존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때 강의할 때는 요때 강의할 때는 어떤 의견을 많이 들었냐면 무슨 문제 많이 내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 찾아 쓰시오 문제 많이 내달래요. 근데 이게 제일 간단한 문제가 찾아 쓰시오 문제잖아요. 가장 단순하고 가장 그 밑에 있는 문제가. 근데 이제 그렇다고요. 항상 이게 나오면 그렇고 19추 나오면 서술형 내달라 그러고 20일 나오면 뭐 이렇게 가는데 여하튼 요런 방식을 따라가면서도 최대한 그래도 13년도부터 21년 사이에 있었던 가장 에버리지, 그러니까 평균치에 있었던 문제들을 출제를 할 겁니다. 할 거죠? 할 건데 결국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전범위 모의고사의 본질을 좀 알아두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범위 모의고사의 본질은 뭐냐면 아, 요때 내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때 이런 관점, 이런 태도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아, 요때는 요런 생각을 해야 틀리지 않겠구나. 요런 생각을 하는 게 전범위 모의고사고요. 지식에 대한 공부는 그쵸? 기본서로 하시는 거예요. 기본서나 뭐 구조화 자료나 아니면 또 내가 이미 만들어 두셨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 베이스로 가는 것들이고 요거는 것들을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이걸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이 문제 16문제를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어떤 지식이 투영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16문제가 7번이 뭐예요? 70번 모여봐야 70번까지 모이면 좀 많이 나오겠지만 10개, 이게 막 14개, 15개 모여봐야 한계점이 있다 이거예요. 한계점이, 전범위는. 그래서 전범위만 공부하겠다 이러면은 굉장히 양이 줄어든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은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전범위만 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는 공부하는 건 없다. 사실은 컨텐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공부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부터는 이제까지가 그러니까 진도별 모의고사가 컨텐츠에 대한 내용, 물론 이론반에서 컨텐츠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는 컨텐츠 플러스 메소드, 그러니까 방법에 대한 부분들, 그죠? 내용과 방법, 그리고 전범위는 방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론반에서는 이론, 그렇죠? 진도별에서는 이론 플러스 방법, 그리고 전범위는 방법,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방법 쪽에 이제 기울여서 그에 관련돼서 OT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답안지 해설지를 보시면 물론 두 면으로 뽑아버리는 선생님들한테는 이제 안 되고 제가 일면으로 뽑는 선생님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부러 교직 논술을 앞에 한 장을 뒀고요. 그래서 한 장을 딱 펼치면 2면과 3면에서 A형, B형 답안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고요. 그래서 답안 앞에 보면은 대략적인 그 출제 범주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16문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초반에 예를 들어서 A형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3문제 정도가 의사소통으로 구성이 되는구나. 그리고 중간에 2문제 정도가 신체와 건강 안전으로 구성이 되는구나. 그리고 B형으로 가게 되면 맨 마지막 문제는 음악, 미술, 수학, 과학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픽스가 되어 있구나. 여기 4문제가 픽스되어 있고 여기 한 5문제 정도가 픽스가 되어 있더라. 4-5문제가. 물론 여기도 뭐 수학을 한 번 더 낼 때도 있고 과학을 한 번 더 낼 때도 있어서 여기도 4문제에서 5문제, 여기도 4문제에서 5문제인데 보통 5문제인 경우가 좀 더 많았고 여기도 4에서 5인데 4인 경우가 좀 더 많았는데 최근에는 5가 좀 출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4하고 5를 빼면은 위에가 뭐가 남겠어요? 4하고 5를 빼면 위에가, 그쵸? 위에가 여기가 5라고 칠게요. 잠깐만요. 하나, 4개, 하나, 둘, 셋, 넷. 이거 무조건 5개잖아요. 그럼 여기가 5개면 여기가 3개. 3개 올 거고, 앞에가 3개 올 거고, 미, 수가 4개인데, 여기에서 교육과정이 들어가거나, 과학을 내거나, 수학을 한 문제 더 넣거나 해가지고 5문제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도 몇 문제가 남아요? 3개가 남아요. 그쵸? 그러면은 3개가 남고 3개가 남으니까 3개에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그쵸? 사, 발, 놀, 교, 부, 평, 복. 그쵸? 그 다음 신, 의, 사회. 사회가 남아요. 그쵸? 신은 이미 들어가 있고 신, 의,
사, 예,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가 여기도 들어가고 요게 약간 랜덤이에요. 요게 약간 랜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누구다? 사발, 놀교, 부평, 복이다. 사회랑 있는데 여기에서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반드시 나온다고 하는 과목은 뭐냐면 사상, 놀이, 평가 이 세 개입니다. 사회. 요 네 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상이 안 나올 때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가 딱 이점만 나올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는데 놀이가 안 나올 때도 있었고 평가가 안 나올 때도 있었죠. 근데 되게 이례적인 현상이었고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 놀, 평, 사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발달은 나오긴 나오는데 누구랑 낑겨서 나온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인디펜던스 하기가 독립적으로 발달이 안 나온 지가 꽤 됐고요. 발달은 계속 수학하고 과학에 기생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과목에 기생하고 있어요, 지금. 약간 기생충의 느낌이에요, 발달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한 번쯤은 발달이 독립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2021년도도 누구랑 기생했었죠, 그때? 그래서 브롬펜브레는 2점 나왔거든요. 2점이 사회, 가치 분석이랑 기생을 했죠. 그때 B형 1번인가에서.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나머지 친구들, 기생하는 친구들을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발달, 그리고 진짜 잘 안 나오는 애들이 교사, 부모, 사실 교육, 그 다음 복지는 진짜 안 나오는 친구.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이런 문제 출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딱 받아들였을 때 전반적인 구성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함이에요. A형을 나왔을 때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구성이 그냥 제 마음대로 구성을 한 게 아니라 이제까지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대략적인 규칙성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규칙성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A, B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세 개예요. 세 개니까 결국은 뭐는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사상, 그쵸? 놀이, 평가, 사회 이렇게 네 문제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있어야 돼. 그쵸?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쵸? 이건 꼭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얘네는 요거는 완전 픽스예요. 이거는 뭐 세상 달라져 본 적이 없어. 뭐 음악이 안 나온 적이 있습니까? 미술이 안 나온 적이 있습니까? 수학, 과학이 안 나온 적이 있습니까? 또는 의사가 안 나온 적이 있습니까? 신체 건강 안전이 안 나온 적이 있어요. 얘는 완전 픽스예요. 완전 픽스. 이거 완전 정해져 있다. 고정 멤버예요. 고정 멤버고 얘도 교육도 얘로 빼버리자. 여기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친구들이 사상, 놀이, 평가. 평가는 완전 땡큐죠. 왜냐면 범위는 굉장히 작은데 꼭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 사회. 근데 사회가 이번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죠? 사회도 사실은 여기 낑길 친구가 아니라 얘는 제곱까지 필요한 애예요. 피사 제곱. 물론 놀이가 제곱이 된 적도 있고 그러니까 놀이가 두 문제 나온 적도 있고 평가가 두 문제도 나온 적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땐 사회의 제곱이 맞다. 사회의 제곱이 맞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잘 안 나오는 과목을 여기다 플러스 해주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정확히 적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네 과목,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 개. 그쵸? 이것도, 5개라고 합시다. 5개. 5개라고 했죠? 10문제, 6문제만 내면 되죠. 16문제니까. 10문제예요. 이게 10문제죠? 10문제면 여기서 6문제가 나오면 되는데 이미 여기에서 둘, 셋, 넷. 4문제가 나와버렸네. 그럼 하나, 14문제. 그럼 2문제만 더 내면 되겠네요. 2문제 뭘 내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과거 2021년도 방식으로 치자면 누리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누리과정이 5점짜리 통으로 문제로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올해까지도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나올 거라는 예상은 했어요. 그죠? 누구나 예상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왜냐면 2013년도 출시 때 그러니까 최초로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개정 누리과정을 건든단 말이에요. 근데 요 정도는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예상한 것만큼 나왔어요. 21년도는. 몇 점 나왔냐면 7점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왔었던 것들 뭐 편성 운영, 뭐 평가, 뭐 거시기 하면서 딱 1번 문제, A1번인가요? 그 A1번 문제로 해가지고 누리과정을 빵 때려주면서 뭐 자율성, 창의성 뭐 요걸 물어보면서 그 다음 장인가 그 다다음 장에서 뭐 놀이 지원이 뭐 공간 지원이 뭐냐, 뭐 시간 지원이 뭐냐까지 해갖고 총 7점이 출제가 됐는데 요게 한 번 정도 반복되지 않겠냐. 그리고 선생님들이 뭐 얼마 전에 뭐 부산대 임부영 교수님 뭐 설문조사를
보셨으면 좀 아시겠지만, 그리고 저도 교원 양성 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약간 그 문항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잘못된 문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치 교육 과정이 임용에 반영이 안 되면 뭐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막 해놨는데 그렇게 반영된 적이 언제 있어요, 이제까지. 근데 약간 계속 그런 식으로 치니까 조금 불안한, 선생님들이 불안한 감정들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해시리를 제가, 그러니까 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진짜 우격다짐으로 만드는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막 우격다짐으로 막 그냥 막 어쨌든 막 아무데나 빈칸 뚫어가지고 요건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제가 지금 진도별 모의고사 때 선생님들한테 드렸던 그 해시리 문제 정도가 정말 짜내고 짜낸 문제들, 그리고 그 짜내고 짜낸 문제들을 다시 변환해가지고 또 짜내서 낸 문제들, 요 정도가 한계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 외에 한계선을 조금 넘나드는 게 있었는데, 특수 문제에 작년에 2021년도에 제가 그거를 미처 발견 못 해가지고 기출문제 때 못 드렸는데, 특수 문제에 뭐가 있었냐면 놀이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거냐, 그리고 유의점이 뭐냐, 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제가 여기 전범위 때 한번 잘 담아가지고 다시 한번 어쨌든 해시리에서 나올 수 있는 범주를 제가 어느 정도 최대한 커버 쳐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누리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교사 아니면 부모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오늘 진짜 한번 날 잡아보자 뭐 이러면은 복지 들어갈 거고. 요 정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있었던 발교부복. 그러면 발달은 이제까지대로 치자면 이쪽에 좀 스며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발달은 들어가겠죠. 뭐 중간중간에 뭐 그거 있잖아요. 막 과학에 가가지고 뭐 피아제 인지적 불일 적게 하고 뭐 비고측계 뭐 비계 설정 적게 하고 근접 발달 영역 적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하도 오랫동안 발달이 독립적으로 안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될 거다 하는 것들을 선생님이 매번 시험지를 보면서 보시라고 그렇게 2페이지랑 3페이지를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2페이지와 3페이지를 보면서 요런 방식으로 나왔구나. 그리고 내가 앞으로 맞이할 그러니까 2021년도도 이런 식으로 한번 보고, 그래서 한눈에 딱 보는 거예요. 한눈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우리가 좀 주눅 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무 이게 시험 보는 입장이 처하다 보니까, 이것도 뭐 국가고시고 7급이고 고시고 막 어려운 말을 붙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들고, 그 어렵다고 판단이 들다 보니까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벌거벗은 임금 아시죠? 그러니까 외연은 벌거벗어 있고 별거 아닌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다 대단하다고 고시 공부를 하고 엄청난 공부를 하고 그 공부는 3년에도 안 되고 5년에도 안 되는 공부일 수도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되게 어마어마하게 보이고,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게 훌륭한 옷을 입은 임금님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착시에서 벗어나는 게 합격에 한 걸음 다가가는 거예요. 뭐냐면 공부와 고시에 대해서 내가 외포, 뭔가 어떤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거기에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문제를 풀면 좀 더 잘 풀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그들보다 위에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볼 때도 내가 어느 정도 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해갖고, 이 문제라는 것들이 결국은 어느 정도 장식을 한 문제들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문제는 진도별 모의고사에 풀었던 문제의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 그저 그런 문제들이로구나,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 낮게 보고, 그래서 그래, 그럼 어디서 출제가 돼? 라는 것들을 2페이지, 3페이지를 보면서 확인해 보시라고 만든 게 2페이지, 3페이지에 대한 영역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엔 뭐가 나올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오케이, 1회는 이렇게 나왔어. 1회는 사상이 로크, 오베르랑 교육사조가 나왔어. 그러면 2회엔 뭐가 나올까? 3회엔 뭐가 나올까? 또 2022년도엔 뭐가 나올까? 그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문제를 접하고,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가능할 것이며 나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건가를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페이지 4페이지랑 5페이지는 이게 내용별 문제는 따로 없나요? 이러는데 이게 아니라, 그죠? 이거는 순서대로 내용별로 이게 묶은 이유는 뭐냐면, 각가지 내가 공부했었던 순서에 따라 한번 보는 거예요. 이번에 발달이 안쪽으로 들어갔고, 부모가 빠졌구나, 복지가 빠졌구나. 복지가 맨날 빠지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동, 거,
건, 의사 3개, 사회 하나, 음미, 수가, 교육과정과 누리과정이 나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참고로 드린 문항입니다. 그 다음에 답안에 있어서 6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6페이지부터는 우리가 책을 갖고 있다. 내가 내 책을 갖고 있다 하는 선생님들은 출력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왜? 찾아보는 것도 맛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찾아서 끼워놓은 것, 답안을 보는 것도 편리는 하겠지만 선생님한테 공부가 될 거면은 바바바박 찾아보는 것도 되게 커다란 힘이에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책들을 언제 어디서든 내가 공부한 부분을 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공부가 된 선생님은 뭐가 어딨냐? 딱 그러면 딱 있다가 딱 감으로 있잖아요. 막 그 고수처럼 촥 한 다음 타짜 같이 있잖아요. 막 탁 피면은 다 그게 나오는 거지 이제. 그죠? 뭐 비슷하게라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딱 페이지 막 이렇게 들춰보지 않아도 돼. 딱 페이지 딱 하고 손 딱 하고 이렇게 똑 피면은 거기 딱 나오는 것들. 되게 유사한 범위에 펼칠 수 있는 능력. 그게 돼야 물리적인 내 손으로 돼야 머릿속에서도 그걸 펼쳐볼 수 있는 능력이 내 머릿속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보는 연습은 내 머릿속에서 그것들을 인출이라는 그러니까 자꾸 어려운 단어를 쓰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한자어를 자꾸 쓰면 안 돼. 한자어 말고 그 한글로 계속 풀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출이라는 것은 뭘까? 내 머릿속에 있는 부분들을 그냥 꺼내는 게 아니라 그냥 못 꺼내지. 그냥 꺼낼 수 없으니까 각각의 폴더의 범주와 그런 범주가 구조가 짜여져 있고 그 구조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책들 속에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찾아내는 능력이라 물리적인 능력이라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꺼내는 능력이라 유사한 능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걸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책을 찾아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찾는 것을 조금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 있는 해설은 이제 제 책이 없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제 추가를 시켜드린 내용이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발달에 대한 이게 전반적인 어떤 시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추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또 드릴 말씀은 뭐냐면 자, 이제 이번에 문제예요. 문제. 자,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았단 말이에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았으니까 문제에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근데 선생님들 보니까 그냥 그때 내가 생각나는 요소를 적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냥 그때 내가 그래 이게 답이 될 것 같아 하면서 판단 유보 없이 어떤 주저함이 없이 답을 적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왜 이건 답이 안 되냐고 물어봐요. 그죠? 근데 이게 요렇게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한테가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저에게도 그 누군가에게도 요런 방식의 질문 방식은 자꾸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선생님을 갉아먹어요. 계속 갉아먹어요. 그런 질문들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져 들어가서 왜 그거만 답이 되냐, 내 거는 왜 답이 안 되고 왜 그거만 답이 안 되는지를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라, 선을 그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임용 문제를 내면 안 돼요. 출제를 하면 안 돼요. 체력 요소 이게 말이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따지고 들어가면 다 협응성이 다 근력이 안 들어간 체력이 어디 있습니까? 힘껏 뛰기에 근력 안 들어가겠습니까? 근력이 없는데 어떻게 힘껏 뛰어요? 응? 그리고 뛰는 것도 여러 번 반복하면 지구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따져 들어가면 모든 요소가 다 돼버린단 말이에요. 답이.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이 부당함으로 미끄러가지 마시고 시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약속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회과학, 소셜 사이언스 자체가 여기가 답이 다 중첩이 돼요.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떤 답을 선택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OT에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생님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임용 지식이 많고 뭐가 대단하고 그래도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계속 틀리지? 안 풀려요. 안 풀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보라색 마면 노멀하게 하얀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 그래서 어떤 것이 답에 근접하냐. 근접성을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들을 비교 형량, 즉 무게를 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무게가 좀 더 기우는지를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이라는 거, 이 문장이 뭐라고요? 출제자의 의도가 녹혀져 있는 이 문장과 이 예시에 있는 이 문장들이 브레이드 캠프에 무엇을 지시하고 있으며 현재 언어 발달에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생각을 해보고 선생님들의 질문 방향은 뭐냐면 자, 답이 A예요. 답이 A라고 가정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은 답을 A 다시 또는 A 다시 다시 또는 A 공으로 답을 했어요. 그죠? 그럼 질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나는 답이 뭐보다? 이게 뭐보다가 있어야 되는 거. 어차피 이거는 형량이고 비교기 때문에 뭐보다? A보다. 나는 A보다 A0이 더잖아요. 뭐의 개념이에요? 더 답이 될 것 같다. 이유는 이거를 연습을 해봐야 돼, 선생님들이. 이거를 선생님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답이나 해라. 그냥 너는 질문하면 대답이나 해. 너는 뭐 이렇게 잔말이 많냐? 물어보면 그냥 대답 짝깍짝깍 대답만 하면 될 것이지. 뭐 이렇게 토를 달아. 뭐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아.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뭐 메일 하나가 와가 이게 메일 보내면 막 저한테 그렇게 심리적 타격을 줘봐야 별로 이게 논술을 그죠? 여러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뭐 또 왜 규칙을 만들었냐면 이유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규칙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수험 선생님이다. 나는 굉장히 그쵸? 다 수험 선생님 중에 안 힘든 선생님이 어디 있고 지금 이 시기에 그쵸? 되게 힘들고 어려운 수험 선생님이다. 너는 왜 나를 이해 못하냐? 응? 너는 왜 빨리빨리 그냥 대답만 하면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요거를 개념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하고 선생님들 간의 관계는 대립 관계가 아니에요. 저랑 선생님이 싸움의 관계도 아니고 승부를 나누는 관계도 아니고 저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그 안에 제가 있어요. 제 안에 있고 저는 이 조그만 이 점에 있었던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최대한 선생님을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최대한 많이 도와주고 싶다. 안 도와드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선생님들한테 막 개인적인 뭐 아주 막 비밀 댓글로 들어가서 막 선생님 막 개인의 뭐 어떤 사생활,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했었던 거 있잖아요. 대학교에서 뭐 엄마와의 사이가 안 좋다. 그래서 나는 지금 공부가 잘 안 된다. 이런 상담들을 대학에서는 하잖아요. 그죠? 교수님들, 지도 교수님 만나가지고.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지금 능력치가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으로서 한계치가 있으면 이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쓸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만약에 그 개인적인 사적 면담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어. 그럼 제가 놀 것 같아요? 똑같아요. 저는 그 사적 면담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규칙에 어긋난 사람한테 응하든 안 응하든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하루 10시간, 하루 뭐 8시간, 9시간 뭐 이게 딱 정해진 그 열풍 타는 그 시간을 제가 뭐 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 시간을 그냥 여기 쏟는 거예요. 뭐 노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쓰냐. 내가 되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거 뭐 어떻게 도와드려야 좀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그러면 이유는 자 나는 A보다 A0이 더 답이 될 것 같다. 이유는 뭐뭐다. 그죠? 그러면 그럼 나는 뭐에 대해 대답을 할 수가 있냐면 그 이유가 잘못되었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아니다. 사실은 A공보다 A가 좀 더 답에 근접하다. 왜냐하면 그러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런 방식의 논리성에 대한 흐름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A8번을 다 해설해라. A7을 뭐 해라. 뭐 이렇게 하면 그 A8의 뭐의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또는 이것은 균형적 접근법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러면은 저도 그거 어떤 방식,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 의해서 선생님은 균형적 접근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며 그래야 내가 그 판단 부분은 잘못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균형적 접근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저도 긴 것 같습니다 라고 밖에 말을 못하잖아요. 물론 설명을 하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보다 선생님이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 것들도 말씀을 드리면 이런 연습을 해야
선생님들이 시험장 들어가서 실수를 안 해요. 근데 그래서 각가지 요소들은 어느 정도 중첩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어느 것들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늘 얘기하는 게 근접성과 비교 형량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 양팔저울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왜 답이 안 되냐 이게 아니라 역으로 그러면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냥 A는 왜 답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대답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더 답이 되는 이유 뭐 하는 그럴 것 같다는 안 돼요. 그럴 것 같다가 아니라 왜 될 것 같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논술은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논술은 잠깐 설명을 줄 거고요. 다음 주부터 선생님들이 쓴 첨삭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드릴 거고, 뭐 첨삭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규칙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만들어 놓는 이유가 그래서 뭐 논술도 1회만 그죠? 1회만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더 많은 선생님들이 하는 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선생님들께 좀 더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함이지 내가 편하고자 함이 아니다. 뭐 내가 뭔 짓을 해도 나는 어차피 연구실에 앉아 있어야 되고 뭔 짓을 해도 난 그냥 무조건 그냥 이게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고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제 나는 좀 더 효율적으로 도와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요것도 말씀을 드리면 뭐뭐 하면 틀릴 거예요. 이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거의 종합 대답이에요. 지금 왜 OT가 막 길어지냐 이게 아니라 뒤에 다 설명드릴 내용들을 앞에 몰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틀릴까요? 이게 모고 시즌에 들어오면 가장 빈출 질문이죠. 이렇게 하면 틀릴까요? 이렇게 하면 틀릴까요? 저렇게 하면 틀릴까요? 그러면서 전공서에 있지도 않은 용어를 가지고 와서 그게 답이 될 거냐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도 선생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질문의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이 모범 답안을 봤잖아요. 그렇죠? 모범 답안을 봤으면 지금 시험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연습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시험에 모범 답안처럼 쓰면 되죠. 그잖아요. 쓰면 되잖아요.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지금 그러니까 약간 점수 올리기용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여기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점수 올리기용. 그러니까 누구 점수냐면 내 점수 올리기용. 내 점수 올리기용.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에 이게 뭐냐면 뭐뭐 하면 틀릴까요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존재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항상 말씀드렸듯이 채점위원은 늘 바뀌고 매년 바뀌고 이들의 동일성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들이 가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맞게 해줄지 여부를 그때 가서 판단하고 토의해서 디베이트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채점위원으로 빙의를 해갖고 맞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한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의미가 없다고요. 질문에 의미가 없다고. 질문으로서의 이게 뭐 어떤 의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맞다고 해도 문제고 그 다음 틀린다고 얘기해도 문제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물론 이 대답이 의미 있는 대답일 경우가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과행 축소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면 어떻겠냐. 요건 오케이. 이런 거 오케이인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그 자기가 글자 몇 개 틀려놓고 단계명 몇 개 틀려놓고 여기 뭐 조사 몇 개 들어가면 틀리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뭐 하면 틀릴까요? 이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과행 축소라든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공부의 방식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지금 내가 지금 여기에서 1점 더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점 맞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시험에 지금 여기 모의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접근 방식이에요. 선생님들이 접근 방식, 태도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얻어가는 것들은 전범위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같은 이론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에서 다른 답을 적는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것들. 그래서 여기에서의 반성적 사고는 뭐냐면 그렇다면 똑같은 문제가 나올 확률을 기다리는 것들은 물론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좋죠. 뭐 예비 오디에이션을 냈더니 예비 오디에이션이 나오더라. 예전에 뭐지?
뭐 윤리적 갈등 문제를 논술을 냈더니 똑같은 윤리적 갈등 문제가 나오더라. 이러면 좋긴 하죠. 좋긴 한데 그런 어떤 사실 운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운일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떠나서 다시 나올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 이건 다 평가원 들어갈 거예요. 이 문제는 평가원 들어갈 거니까 그냥 그런 운이 아니라 내가 유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풀어나갈 거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의고사에 대해서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뭐 플러스 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서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은 강의 드리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을 처음부터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바로 교육과정 A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